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개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그랬는데요.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서요. 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지만 1차 요 1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요 식을요,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알았죠? y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y가요, 나머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죠? b로 나누면, b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겠죠?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1차 함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하고요, 1차 함수는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뭐 똑같은 거고요. 나중에 특히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1차 함수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b가 0인 경우는 조금 이제 틀려요. 그거 하나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b가 0이 아닌 경우는 1차 함수나 1차 우리 방정식이나 똑같습니다. 자, 요거 관련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을요. y는 ax 플러스 b 꼴로 나타내라. 이게 1차 함수 모양이죠.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 모양으로 한번 바꿔봐라. 즉 어려운 건 아니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y만 넘어가면 y 이렇게 되겠죠. y는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요 식에서 2y니까 요 마이너스 x 넘겨서 일단 2y는 x 플러스 14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7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3번은요 8y 8y는 나머지 넘겨요.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도 넘어가면 플러스 1 되고요. 8로 나누면 되겠죠. y는 약분하기 지금 마이너스 8분의 4는 2분의 1이죠. 2분의 1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바꾸면 다 이제 기울기 절편 아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자,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차례로 구하라 했습니다. 자, 모양은 이제 1차 방정식 모양으로 나왔죠? 요거로 이제 이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요 1차 함수 모양으로 바꿔주면 돼요. 즉 y는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 3y가 넘어가면 3y는 x 플러스 6이 되고요. y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서 기울기는 3분의 1, y절편은 2 바로 나오죠. x절편만 구해볼게요. x절편은 자, y에 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0을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에 0을 대입해도 돼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방정식 모양 같이 있을 때는요. 이 방정식, 이 식을 활용하는 게 x절편 구하기가 더 편해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y에 0 대입하면은 바로 x 플러스 6이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6인 거, x절편이 마이너스 6인 거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나머지가 더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2x 되고요.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기울기 5, y절편 마이너스 5. 다음에 x절편은 자, y 0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다 대입할까요?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x가 5죠? 그러면 넘어가면 2x가 5고 x는 2분의 5. x절편은 2분의 5. 자, 6번에서요. 자, y는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있으니까 나머지 다 넘기면 되겠죠? 나머지가 넘어가면 5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기울기가 5, y절편은 마이너스 4. x절편은 자, y에 0 대입하면요. 이거 5x가 4니까 x값이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다 구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2번 좌표축에 평행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만약에 이 x축과 평행한 이런 식 이렇게 이런 직선. 자 이런 직선은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b입니다. b. 자, b.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요 점을 보면요. 0, b고요. 만약에 요 점이 뭐 1이라고 할까요? 1, b
x가 2일 때도 2, b, 3, b, 4, b, 5, b, 6, b.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y 좌표가 다 b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y 좌표가 b. x 좌표는 막 바뀌어도요.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죠. x는 뭐든지 상관없이 y가 b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식이요. x는 상관없이요. y만 b면 됩니다. 이렇게. 자, x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관없을 때 보통 0 곱하기 x가 있다고 보면 돼요. 0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ax 플러스 b 형태의 일차함수에서 볼 때는요. 이 형태에서 볼 때는 이 a 값이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0일 때예요. 기울기가 0이 되면은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집니다. 직선의 식은 그냥 y는 b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y절편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똑같이 되겠죠? 기울기가 0일 때. 그래서 y는 b. 자, 이런 식으로. 즉, 이 식에서는 x는 나타나지가 않는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거예요. 자, 이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점이 만약에 x좌표가 a라고 하면 a, 0. 요거는 a, 1, a, 2, a, 3, a, 4, a, 5.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은요. x좌표가 a예요. 자, 여기 y좌표는 막 바뀝니다. 아무거나 다 돼요. 다 되고 x좌표만 a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은 x는 a입니다. x는 a. 자, 여기도 y가 나타나지가 않죠? 굳이 쓰려면 뭐 0 곱하기 y 이거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y축하고 평행한 거는 x는 a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얘랑 특징이 뭐냐면 우리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잖아요. 자, 1차라는 말이 있으면 a는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일단 요 함수 모양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건 1차 함수 1차가 될 수도 있고 a가 0인 경우는 지금처럼 y는 b가 돼서 이렇게 이걸 이제 y는 b 그러면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표현하면은 자, 기울기가 있는 거 1차나 또는 자, 요 직선까지는 표현이 가능해요. y는 b. 요거까지는 표현이 가능한데 요 x는 a는 표현을 못 해요. 자, 요 식은 1차 함수.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 때는요. 요 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형이라고 보통 하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요. 자, 요거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요거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현하려면요. 요 b 값이 0이면 돼요. b 값이 0. b 값이 0이면 ax 플러스 c는 0이라 ax는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c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서 x는 어떤 상수 형태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단점이 뭐다? 이 y축과 평행한 요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대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자,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중요해요. 이런 내용은. 자,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미지수가 A, B, C 3개죠. 그쵸? 3개처럼 보이잖아요. 3개. 요거는 A, B 2개죠. 얘가 더 간단한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자,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나오는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와요. 가끔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제외한다면 요 ax 플러스 b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쉽지만 거의 단점은 y축과 평행한 거를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냥 문제 ax 플러스 b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이걸 풀면 돼요. 그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냥 만약에 문제가 글로다가 어떤 직선이다라고 주어지면은 얘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로 풀 때는 머릿속에 y축하고 평행한 건 얘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강의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개념 강의보다 어떻게 보면 심화 쪽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차이를. 그래서 제가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라고 그랬죠? 1차 함수라고 안 그러고. 1차 함수나 직선이나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직선이 조금 더 큰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차 함수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이 두 개 꼭 외우라고 했죠. 중요하다고. 일반적인 직선의 식은 요겁니다. 우리 일반형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범위가 큰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문제 풀 때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풉니다. 아시겠죠? 요거 3개의 식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의 평행한거의 특징, ax 플러스 b는 얘는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표현할 수 없다. 요거는 x는 a 형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표현할 수 있다. 요 관련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좌표축에 평행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다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자, x는 2입니다. 자, x는 2, y가 없죠. y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y는 아무거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x가 2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x좌표가 2. 자, 2, 2,0, 2,1, 2,2, 2,3. x좌표만 2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쭉 이으면 이렇게 요게 x는 2의 그래프의 이 방정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5.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5죠. 2.5.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5인 거 여기 0, 마이너스 2.5, 1, 마이너스 2.5, 2,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그리면 쭉 이렇게 됩니다.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6은요. 이거 x는 풀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 이렇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2 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x는 마이너스 3. 요거는요. 자, y는 해보면 넘어가고 3 나누면 y는 2예요. y는 2니까 0,2, 1,2, 2, y가 다 2인 것들. 이렇게 됩니다. y는 2. 그래서 이런 이렇게 축하고 평행한 것들의 특징은 뭐다? x는 뭐 또는 y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x, y 항이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x축과 평행하다 그러면요. x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뭐다? y는 뭐 이런 꼴이고요. y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x는 뭐 이런 꼴이 돼요. 서로 반대죠. 그쵸? x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y는 뭐, y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x는 뭐, x, y가 서로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3,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맨 처음에는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해요. 뭐 답을 딱 한 번에 쓸 수도 있지만은 3,1을 지나고 그랬어요. 3,1을. 시간 지나면 또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x는 3인지 y는 인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1을 지나고 자 x축과 평행하니까 요거예요. 이렇게. 그쵸? 요 점의 특징이 3,2, 뭐 2,2, 1,2, 0,2 다 뭐다? y 값이 다 2인 거죠? 그래서 뭐다? y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먼저 느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x축과 평행한 거는 뭐다? y는 뭐였기 때문에 y는 y 값이 2니까 2 이거구나 라고 바로 공식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12번이요. 3,1을 지나고 똑같네요. 점이 y축에 평행한 직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거 요게 되겠죠. 그쵸? 그럼 3,2, 3,1, 3,0, 3, 마이너스 1. 여기는 x값이 다 3인 거구나. 이렇게. 답은 x는 3.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좀 지나면은 공식처럼 y축과 평행하면은 x는 뭐였지? 하고 x는 여기 3이니까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이요. 자, 두 점 5,2,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있을 때 또 그림 볼까요? 5,2 처음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 5, 마이너스 3 여기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보니까 어때요? y축과 평행하고 x좌표가 다 5죠? x좌표가 다 5니까 x는 5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요. 이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둘 다 x좌표가 다 5죠? 5,2, 5, 마이너스 일단 머릿속으로 약간 그려야 돼요. 근데 x좌표가 똑같은데 y좌표가 바뀌네요. 머릿속으로 그려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x는 5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14번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y좌표가 똑같죠? 자, 여기다 그 표현해보면, 자, 마이너스 1, 다시 그릴까요? 할까요? 마이너스 1, 스케일이 좀 안 맞아가지고.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뭐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 만약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x좌표가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으면은 x는 5 이렇게 쓰면 되고요. y좌표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1. 즉,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게 있다는 건 뭐냐면요. 좌표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는데 똑같은 값이 있다. 그러면 좌표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진다. 그러면 x는 뭐 아니면 y는 뭐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답이. 근데 이건 x쪽에 있죠. 좌표가. 그러니까 x는 5. 이거는 y쪽에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해와 그래프. 자,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립방정식이 해와 우리 그래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거를 그리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프라는 건 점들의 집합이에요.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자,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인데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 점이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 해들의 모임 또는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방정식에 예를 들어 0,1 0,01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그쵸? 뭐 1,2 이럴 때 2 이렇게 1,2 그러니까 만족하는 해집합을 쭉 표현한 겁니다. 여기 그래프가.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1번. 자, 또 하나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서 제가 이렇게 또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걸 2번이라고 볼게요. 2번. 그러니까 이 2번 위에 있는 요 점들도 뭐다? 요 방정식의 해집합. 해들의 모임입니다. 그쵸?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여기는 뭘까요? 요 지점 볼게요. 요 지점은 우리 그래프에서는요 교점이라고 해요.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 자, 교점인데 요 방정식의 의미 볼게요. 방정식의 요 점은 요 1번 방정식도 만족하고요. 2번 방정식도 만족하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둘 다 만족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다?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다. 교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볼 땐 교점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에서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엄청 중요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학생분들이 의외로 학생분들이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막 구하라고 해요. 근데 도대체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학생들이. 근데 말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지금 처음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걸 느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 방정식의 해들의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정식, 요거는 이 방정식의 해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럼 이 교점은 뭐다? 두 방정식을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고요. 우리 연립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풀어요?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풉니다. 미지수 소거시켜서 우리 대입법 또는 뭐 가감법 이런 거 이용해서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이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만약에 뭐 교점이 몇 개냐 또는 해가 몇 개냐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연립방정식이 해가 몇 개냐 그러면은 이 해를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는 그냥 그래프적으로 교점이 몇 개인지만 세면은 해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해의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개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중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꼭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된 문제 좀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x, y에 대한 두 1차 방정식. 자, 요거와 요거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연립방정식이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ax 플러스 y는 b. 요 그래프죠. 그죠? 똑같고 a-x 플러스 y는 b-고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연립방정식이 해. 즉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래프에서는 어디다? 이 교점. 교점이 이 두 식을 둘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해는 뭐다?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은 되게 쉬워 보이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자 2,2 즉 x값이 2, y는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교점의 좌표.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y 같으니까 이거 y 하나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1 되겠죠? 저 마이너스 3x로 넘어가면 5x가 되고요. 1이 넘어가면 1 되겠네요. 그래서 x는 5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5분의 1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5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7 y값은 5분의 7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5분의 1, 5분의 7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교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요. 좌표 표현법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요거 지금 x, y 중에요. x를 소거시켜 볼게요. 이거 2배 해줄게요. 아래 쓰겠습니다. 2배에서 2x-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빼주면 나오는데 이거 마이너스 이거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여기서 이렇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에서 이걸 빼면 플러스 3 되기 때문에 그냥 y 나오겠죠? 4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y 값은 2 자, y가 1을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0 되겠죠? 그럼 x도 0이네요. x 값은 0 그래서 좌표는 0,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또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우리 1차 방정식과 우리 함수에서의 해의 개수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1차 함수 배웠으니까 이거 먼저 볼까요? 1차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 자, 여기에 있으면요.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평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외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일단 기울기가 같은 경우는 일치나 아니면 평행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 그래프의 교점이 곧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교점이 일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 교점인 거예요. 다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일치 해가 무수히 많은 거 평행하면은 뭐다? 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해가 없는 거. 이건 해가 뭐다? 자 무수히 많은 거. 이렇게.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해가 몇 개? 한 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치, 평행, 한점. 자, 근데 이게 일치할 때의 특징을 보면은 기울기하고 절편이 같아야 돼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 기울기가 같고 절편도 같으면 되고요. 평행하기 위해서는요. 평행 해가 없는 거예요.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절편은 다르면 되죠. 자,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A 같고 B, B는 다르면 평행이 되고요. 그럼 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여기서 A랑 A가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적으로 수직하는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럴 때는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보통 나옵니다.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함수적인 표현이고 우리 1차 방정식적은 요 표현도 어차피 다 바꾸면은 이 함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모양 아까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위에 거 보면 by가 -ax -c가 되고요. 얘를 b로 나누면 사라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게요. 요 -b분의 a랑 요 밑에 식도 바꿔보면은 이렇게 돼요. -b분의 a와 -b-분의 a-가 이게 같은 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요. 자리 바꾸면 a-분의 a, b-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같은 게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꾸지 말고요. 바로 이 형태로 이렇게 비율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개수의 비율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있는데 이 비율이 다 같으면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 이 비율이 다 같다는 거는 결국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같은 식이 돼가지고 일치가 되는 거고요. 이 앞쪽은 같은데 여기 같은 게 이게 기울기 같은 거예요. 여기 기울기 같고 이게 절편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은 달라요. 이 앞쪽 비율은 같은데 뒤쪽 비율이 다르면 이거는 기울기 같은데 절편 다르기 때문에 뭐다? 평행이 되는 겁니다. 평행. 평행은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른 거. 기울기가 다르면 아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랬죠?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직 조건인데 고등학교에서 나온다 그랬죠? 잘 안 쓰여요. 지금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 항상 일치, 평행, 한 점, 뭐 평행, 일치, 한 점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조건까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함수적으로 표현했을 때 조건. 이거 좀 쉽죠? 근데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더라도 이렇게 비율로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풀라고 한 건데요. 그냥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나왔죠. 비율이. 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3배에서 빼볼까요? 자, 3배 보면 요거 있으면 3x 4y는 6인데 위에 식하고 어떤가요? 여기 똑같죠? 빼보면 다 사라지죠? 0 곱하기 x 0 곱하기 y는 0 이런 꼴이에요. 우리 0 곱하기 x는 0꼴 1차 방정식. 요거는 해가 무수히 많죠? 다 되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0, 0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 그러면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해는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요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은 다 되는 거예요. 해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아무거나 내가 뭐 1, 3 만약에 해가 되나 이런 거 안 돼요.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무수히 많긴 하지만 이 관계식은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무수히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19번을 보면요. 자, 이거 그래프는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일치. 19번은 위에 거 2배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2 이렇게 되죠. 보니까 이 개수는 똑같네요. 그렇죠? 뒤가 틀리네요. 그래서 만약에 빼보면은 사라지고 0 곱하기 x 0 곱하기 y는 이거 빼보면 마이너스 6. 0 곱하기였던 거는 좌변은 무조건 0이 되는데 우변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다?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평행.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른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해는 없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상수 A, B의 조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해가 한 쌍이다, 없다, 무수히 많다. 그렇죠? 자, 요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방정식 형태니까 이게 비율로 바로 봐요. 비율로, 이렇게. 자, 비율로 보면은 2분의 A.
요 2분의 a하고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분의 4 이렇게 있죠. 자, 해가 한 쌍이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여기서 2분의 a 하고요. 요게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네요. 요게 다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거. 이 곱해보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되겠죠. 이렇게. 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해가 없으려면요, 여러분. 없으려면은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르면 돼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자, 절편도 여기 한번 볼까요? 절편이 요 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죠? 요게 마이너스 b분의 4. 자, 요거 해가 없으려면요, 요 비율은 다르면 돼요. 앞에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은 다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개 자리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자리 바꾸면 b가 4가 아니면 되겠죠. b가 4가 되면은 절편까지 같아지는 거고요. 4가 아니면 절편은 다른 거예요. 절편은 다르면 되니까 기울기 같고 절편 다르면 해가 없는 겁니다. 3번 해가 무수히 많다. 자, 무수히 많으려면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으면 되겠죠. 기울기 같으려면 a가 마이너스 2, 절편도 같으려면 b가 4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가 다 답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